이제 부국제가 한창 이제 활성화가 될 때가 이제 오늘 개막을 해서 목금토가 좀 피크예요. 네. 그리고 일요일이 이제 좀 정점에 올라간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되게 좀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가 영화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즐기기 정말 좋은 시점이거든요. 네네. 새로운 버전의 기생충 같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본질적으로 하악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나를 자른 사람에게 복수심을 느껴서 살인을 저지른 이야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이런 복수심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없앤다라는 결국에는 가난해서 버린 아니면 가난이 두려워서 버린 일인 거죠. 그 예전에 그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네. 그 작품의 리메이크작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를 여성으로 엠마 스톤이. 바꿔서 엠마 스톤이 연기한 게 맞아요. 아닌가라고 네. 추정합니다. 한국 영화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매우 어렵다면서 제작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뜨거워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얼른 곧 오늘이군요. 열리게 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얘기 포함해서 지금 새로 화제가 되고 있는 어쩔 수가 없다 이야기 등등 해서 영화 이야기 간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만 연구소 오늘은 영화 연구합니다. 민용준 영화평론가 함께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아이고, 네.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신혜영 기자님도 영화 워낙 또 사랑하시니까 영화 많이 보시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전생에는 진짜 많이 봤는데 네. 현상에는 좀 쉽지가 않네요. 그게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 진짜 낳고 나서. 쉽지 네. 않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뭐 근데 진짜 소식적에는 다녔죠. 네. 그룹으로 다니면서 막 2박 3일 막 이렇게 막 거기 네. 부산에 계시면서 길 바닥에서 많이 놀고 네. 그랬어요. 우리 신 기자님도 부국제라고 네, 하죠? 갔었죠. 가보셨고. 네. 부럽습니다.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오늘 이제 개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며칠 동안 합니까 이거는? 이게 정확히 10일 동안 열리고요. 그래서 열흘이나 이제- 해요? 네. 역시 그래요? 안 가보셨기 그래서 때문에. 원래 해운대나 네. 그 비프광장 근처에 뭐 네. 숙소 잡아놓고 맞아요. 네, 계속 이제 시간표 짜가지고 하루에 2편, 3편 이렇게 보고 며칠씩 머물잖아요. 밤에는 그 해운대 포차거리에서 술 한잔 먹고. 맞아요. 그래요? 그게 네. 이제 루틴인데. 네, 부국제를 정말 제대로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제 가세요? 지금 저는 아마 좀 다음 주 초를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부국제가 한창 이제 활성화가 될 때가 이제 오늘 개막을 해서 목금토가 좀 피크예요. 네. 그리고 일요일이 이제 좀 정점에 올라간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되게 좀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가 영화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즐기기 정말 좋은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영화제를 좀 내가 초심자라고 생각을 하면 초반에 내가 어떻게 영화제를 좀 휩쓸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좀 후반을 좀 생각해 보신 것도 괜찮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디 저 해변가에 모여서 다 같이 영화 보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뭐 극장에 극장들 가서 봅니다. 네. 그럼 부산에 국장이 뻔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여기저기에 서면 뭐 이런 데 있죠. 거길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화의 전당이라 그래서 네. 아예 부국제가 전용으로 이제 뭔가 맞습니다. 진행이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큰 규모가 큰 영화관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실은 부대 행사들도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하고요. 예전에는 좀 해운대에서 좀 자주 했고요. 네. 초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바닥에 앉아서 이제 뭐 네. 이렇게 좀 막 그런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는 초기에 남포동 때 이제 이야기인데 네. 너무 20년 전 얘기 피아노 죄송합니다. 연습이라고. 네. 근데 지금은 영화의 전당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딱 그곳만 찾아가면 대체로 영화제의 분위기는 거의 만끽할 수 있다라고 거기 보시면 레드카펫 되고요. 쫙 계단에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렇죠. 멋있죠. 영화의 전당? 네네.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 팬텀시티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센텀시티. 맞아요. 네, 그래서 해운대랑 뭐 인근에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운대랑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 좀 해운대 로드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택시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동을 하면 영화의 전당이 해운대랑 딱 인접해 있거든요. 네네네. 벌써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굉장히 좀 기념비 같은 한 해를 좀 만들고자 영화제가 네.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번에 뭐 경쟁 부문이 새로 생깁니까? 네네. 올해부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 부문이라는 게 네. 말 그대로 이제 컴페티션 섹션이 생기는 건데 네. 뭐 수상작이 나오기도 하고 기존에도 뭐 비경쟁 영화제라고 하지만 뭐 어떤 상을 주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던 영화제긴 하거든요. 네. 근데 경쟁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섹션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최초로 공개하는 좀 좋은 영화들을 선별을 하고 그런 영화들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프리미어 섹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안에서 자웅을 가리는 섹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영화들을 대상으로 14편의 경쟁 부분작들을 이제 선정을 했고 이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 이제 전문 심사위원단이 7분 정도가 이제 이 영화들을 심사를 해서 우리 영화제는 이 작품을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시상식을 하고 결국 마지막 폐막식에서 폐막작을 이번에 선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게 처음인데 이번 영화제 경쟁 부분 대상작을 폐막작으로 상영한다라고 이제 아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처음 공개해야만 경쟁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한 기치가 기준. 되죠. 네. 왜냐하면 이 경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30주년이기도 하지만 영화제가 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다라고 이제 헌원적으로 이제 다가갈 때 경쟁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경쟁 부분으로 유명한 영화제가 칸, 베니스, 네. 베를린 네. 우리가 말하는 세계 3대 영화제도 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폐막한 토론토 국제영화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제 국제영화제 중에 그 경쟁 부분이 있는 영화제가 유명한 영화제로는 도쿄 국제영화제 그리고 상하이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하노이? 아니,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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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하이인데 네. 사실은 아시아에서 지금 최고 영화제로 꼽히는 게 규모로 봤을 때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꼽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국제가 그렇게 꼽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제영화제로서 경쟁 부분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되긴 했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네. 약간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알리고 이 영화에 어떤 권위를 입혀줄 수 있다라는 영화제가 나름대로 명망을 이제 입혀주는 그런 권위 있는 영화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은 우리는 뭐 줘요? 그러니까 뭐 저 깐느는 뭐 무슨 황금 종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무슨 은곰상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부산국제영화제 최초로 이번에 이제 상을 수여를 하는데 트로피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태국의 굉장히 세계적인 거장 감독입니다. 네. 아피차풍 위라헤타쿤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한 번만 더 감독이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아피차풍 위라헤타쿤이라는 감독인데 아피차풍 위라세타쿤. 네. 아피차풍 위라세타쿤. 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그 엉클분미라는 영화로 이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네. 굉장히 세계적인 거장이거든요. 이 감독이 이제 사실은 설치 미술가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작가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만든 트로피를 이번에 수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사실 일반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감독일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네필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트로피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수여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아니, 것 같다. 뭐가 테마예요? 네. 뭐 파도예요? 아니면 뭐 부산이니까 뭐 미역? 갈매기. 트로피의 모양이 네. 이게 약간 그러게요. 좀 뭐 구도 부산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그냥 이 작가의 어떤 트로피를 수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뭔지는 공개가 안 된 네네. 거예요. 아직까지 아, 정확히. 그래요? 아. 네. 뭘로 주제를 하고 이분이 트로피를 만들었을지 네. 궁금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금거북이로 달라고 하네요. 금거북이. 네, 자갈치 갈매기 막 나오고 네. 있네요. 네. 자, 일단 이번 영화제에서도 이제 개막작 네. 어쩔 수가 없다. 네. 여기 제일 관심이 지금 현재 많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아마 전국 개봉을 하는 것 같죠? 네, 다음 주 24일. 수요일. 네, 네. 맞습니다. 영화 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봤고요. 뭐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국내에 공개가 전혀 안 됐어요. 아니 저 시사회도 안 했어요? 시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인사는 오늘 계속 다니는 뉴스들이 나오던데 그럼 어딜 다닌 거예요? 그건 이제 베니스 영화제. 네. 그리고 토론토 영화제만 영화제. 간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베니스는 경쟁 제작한다고. 부분이었으니까 거기서 첫 공개하고 네. 토론토 돌고 지금 이제 국내 홍보 막 뛰는 그런 너무 상황이죠. 국내 역차별 아니에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영화. 아니 한국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보여준다고? 그래서 오늘 북한에서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오늘 개막작이잖아요. 네. 개막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식사를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시 반부터 시작을 했을 아. 걸로 알고 아. 있고 너무 궁금하다. 네, 전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아하. 네. 그럼 이제 누군가가 또 휴대폰을 찍어서 이렇게 막 인터넷에 아이고, 올리고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그런 됩니다. 사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기자식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언론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언론사와 헤어질 결심한 게 아니라 직업을 이제 관둘 결심을 하고 아니면 근데 문제는 건 또 법적 제재가 가해져서 당연하지 안 돼. 아니,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튼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오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가고 네. 다음 주에 이제 개봉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이 또 오랜만에 그렇죠. 만드는 영화라 대충 어떤 영화인지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일단은 그 원작 흐홀이 있고요. 네. 그 X라는 제목인데 이게 도끼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도널드 웨스트레이크라는 이제 흐홀가가 한 작품인데 음.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제지 회사,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회사를 오래 다닌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자식이 둘이나 있고 이제 아내도 있고 한 집안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가장인데 문제는 이제 직장이 엎어지니까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 배운 도둑질로 찾아가게 돼 있죠. 결국 제지회사를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약간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나의 경쟁자들이 분명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가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세워서 이제 이력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이력서를- 페이퍼를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제지 회사니까. 예. 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보기에 경쟁자의 이력서들을 유심히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제거를 하는 일. 아. 그러니까 지금 예고편 나오는데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병헌 씨. 그렇죠. 네. 고. 이병헌 씨, 손혜진 씨, 뭐 박희순 씨, 네. 네, 그리고 네. 이성민 씨, 염혜란 씨, 그리고 차흥원 씨. 되게 그냥 네. 평범하게 한 직장에 그냥 못 받고 다니던 말뚝 받고 다니던 직장인이 너무 평화롭게 그냥 네. 가족들 애 둘이랑 알콩달콩 살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니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그러니까 한 순간에 이제 암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그걸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일상이 무너진 거를 넷플릭스를 연장할 수가 없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일상이 네. 무너지고 있어.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 나를 제지회사가 취업을 안 시켜주니까 내가 제지회사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력서를 넣는 내 경쟁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나 무슨 정부 뭐 이런 데서는 지금 경영이 어렵고 혹은 뭐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가 없이 우리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말이 구조조정이지 그냥 해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 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왜 그럼 해고된 사람들은 나도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를 아마 보여주는 네.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참 놀랍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뭐 새로운 버전의 기생충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재밌는 게 원래 이 영화가 박찬욱 감독이 한 10여 년 전쯤에 원래 미국 영화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는 투자를 원래 받기로 했는데 그 투자 창구에서 갑자기 그게 철회가 되는 바람에 약간 생각했던 예산이 충당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정도 예산으로도 영화는 만들 수 있지만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작품을 만들 이유가 없겠다라고 좀 시간을 번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한국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드디어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네. 과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그 원래 제목으로 생각했던 게 아시죠? 모가지였대요. 모가지. 아. 모가지가 내 모가지 잘해 간당간당하다 나오고. 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나를 자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음. 취업의 경쟁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상당히 왜곡된 사람이네요. 이게 그렇지 않아? 아까 약간 노사 갈등이 아니라 노노 갈등 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셈이 무슨-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뭐 이 말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악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자른 사람에게 복수심을 느껴서 네. 살인을 저지른 이야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이런 복수심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없앤다라는 약간 좀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결국에는 그 내가 노동자로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역설적인 고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용자는 사실 경쟁자가 아닌 거죠. 그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와 똑같이 그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될 사람을 없애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하악해서 버린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난해서 버리는 일. 아니면 가난이 두려워서 버린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좀 흥미롭게도 계급에 대한 좀 우화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생충 네. 얘기가 나오나 보다. 그렇죠. 네. 이른바 이제 이른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책이 묘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엄청나게 뭐 부자로 된 삶을 욕심내진 않겠다. 다만 내가
그 계층에 있어서 더 밑으로 떨어진 것만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정서가 아마 좀 미국에 아마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90년대 아마 후반 97년 뭐 98년 요 정도로 아마 시대 배경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미국에 워낙 사실 미국도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뺏기고 이제 우리에게 뺏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 상실감이 꽤나 아마 미국 전반적으로 많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가지 아까 이제 원제를 얘기해 주신 게 원래는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 잘린 모가지 날아갔다 이제 이게 이제 모가지의 이유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 도끼질 당했다고 한다면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린 거를 네. 도끼질을 당했다.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도 대가로 나와요. 아, 네. 그래요? 이병헌 씨 대가로 뭐 미국에서는 뭐 약간 해고당한 걸 뭐 도끼질 당했다라고 한다면서 한국은 모가지 잘렸다 그래요. 이렇게 네. 아, 말하거든요. 그래요? 네. 원작 제목이 도끼잖아요. 도끼 X. 맞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원작에서 이제 미국 배경이니까 총이 배경이 되잖아요. 아니, 총이 이제 주요 살해 도구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총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또 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약간 이게 설득력이 난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영화에서. 약간 저도 잘 이건 예측이 안 되는데 네. 도끼로 하는 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원작이 X다 보니까 네. 정말로 뭔가 도끼로 사람을 패는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원작은 말 미국 그대로 편은 안 정말로 그렇게 죽이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원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을 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미국 배경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약간 총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저도 이게 네. 저 예고편 살짝 보니까 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왠지 사제 총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예전에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김자씨에서 실제로 사제 총기를 아, 만들고 네, 그랬죠, 네, 그랬죠. 네, 그렇게 좀 사용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나기도 하니까 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예상밖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좀 궁금하긴 하죠. 그러니까 네. 저게 만약에 총이, 총이 나오네. 이제 주로 나오게 되면 해외 관객들한테는 별 네. 이상함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 총기 사고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그건 우리 경찰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 저거는 설득력이 국내 관객들에게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역시 영화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각본, 그러니까 각색을 정석영 작가가 했나요? 이게 약간 좀 특이점인데요. 네.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친절한 금자씨 이후로 계속 정석영 작가가 네. 약간 박찬욱 감독의 일종의 짝배처럼 네. 각본을 같이 공동 작업을 해왔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정석영 작가는 이번 작품의 각본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기 작업은 약간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차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경미 감독이 이제 예전부터 사실은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같이 뭐 각본 작업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각본가 이름으로 올린 사람만 박찬욱 감독을 포함해서 4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복잡 다단한 어떤 다른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버전도 드는데 여러 가지를 받아봤나 보다. 그게 원래 시나리오 쓸 때는 보통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일반적이긴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고 하기도 하지만 외부에 이제 다른 감독이나 다른 각본가에게 한 번씩 이제 맡겨가지고 시나리오 고치기도 하고 그걸 받아서 다시 자신의 필요한 것만 딱 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공동 각본가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 그 네 분이 쓴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네. 박찬욱 영화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아니, 개인적 취향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가 맞춰볼까요? 네. 복수는 나의 것.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거 힘들어. 마치 힘들긴 하죠. 거의 네. 제가 영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그 막 아. 지친 그 감정이 그럴 수 있죠, 있어가지고. 그럴 수 예. 있죠. 네. 참 워낙 뭐 영화 또 잘 만드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또 원작을 잘 살려냈는지 영화 개봉하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뭐 추천작 혹은 뭐 기대작 이런 거 있으면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추천작과 기대작을 5편 정도씩 가져왔는데 5편씩이요. 네. 근데 일단 댓글에 네. 부고니아 부고니아 얘기가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나와요. 네, 제가 사실 처음 말하려고 한 영화가 아, 그 작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작품이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 방금 말했던 어쩔 수가 없다 함께 경쟁 부분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왜 화제냐면 그 예전에 그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네. 그 작품의 리메이크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여운 것들이나
뭐 이제 더 페이버릿 같은 영화를 만든 굉장히 좀 문제적이면서도 독특한 미학을 갖고 있는 요르고 란티모프라는 감독입니다. 네네네. 그 감독이 이제 리메이크한 감독이고 동시에 그 주연 배우가 엠마 스톤이거든요. 예. 엠마 스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를 여성으로 엠마 스톤이. 바꿔서 엠마 스톤이 연기한 게 맞아요. 아닌가라고 네. 추정합니다. 근데 우리 민용준 평론가는 네. 항상 느끼지만 예. 그냥 우리말을 해도 프랑스어처럼 들리잖아요. 엠마 스톤? 약간 프랑스어 같아. 아, 너무 이게 기품이 말씀이 있어. 공기반 소리반이네요. 그러니까 네. 박진영 씨가 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하여튼 너무 약간 생긴 것도 좀 프랑스인 같은 느낌 좀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아그리빠 느낌 약간 있네. 예. 이게 그 아그리빠. 네. 악플들이 엄청 달리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네. 엠마 스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조금 많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동시에 이제 빅 볼드 뷰티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작품도 이제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니, 그 네. 부고니아는 끝난 거예요? 네네. 더 시간을 드려도 될까요? 네. 부고니아 나 얘기 좀 궁금한데. 해주세요. 네, 그 사실은- 지구를 지켜라가 네. 사실 굉장히 저평가받는 영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쵸.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 아, 중에 하나가 올 영화였나요? 울영화예요. 네, 마지막에 약간 그런가? 그게 아. 감동적인 부분이 있죠. 아, 아니 그래요? 저는 감동을 차치하고 이제 네. 그 이제 신하균 씨가 맡았던 병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되게 그 약간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외계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백윤식이라고 하는 그 화공장 회사 사장이 외계인이어서 이제 인간들 괴롭힌다. 그래서 잡아다가 물파스로 고문하고 머리 삭발시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이제 뭐 그 약간 스포일러 결말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일기에 쓰잖아요. 왜 그 신하균 병구가 그런 망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삶을 일기로 쭉 써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빠가 맞아요. 죽고 엄마가 공장에서 뭐 하고 뭐 여자친구가 맞아 죽고 막 자기가 그걸 구하려다가 소년원에 갔다가 또 학대당하고 그러니까 그 삶의 역정을 쭉 그리는데 그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계급성에 관한 이야기가 네.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망상에 빠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사회적인 부조리나 아니면 그 계급적인 불합리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을 약간 좀 극단적인 상황을 몰아버리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사실은 기본적인 컨셉은 좀 기이한 SF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외피이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이 주인공이 왜 이 사회에서 이렇게 미쳐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슬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좀 연민이 많이 이제 이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부고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를 지켜라는 한국 배경의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상에서 좀 어울리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떻게 국적을 바꿔서 무엇으로 치환됐을까 그리고 그 캐릭터 관계는 좀 얼마나 또 약간 괴상하면서도 굉장히 현실감 있는 설득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제시 플러메크라는 이제 주연 배우가 있는데 네. 이 배우가 최근에 정말 할리우드에서 뒤늦게 각광받는 배우예요. 누구요? 제시 제시 플레먼스라는 배우가 제시 있거든요. 플레면서. 네. 근데 이 제시 플레먼스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원래는 예전에 조연이나 단역 배우로 많이 출연했던 배우예요. 예.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맡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이 배우를 아마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작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요 Kind of 것들에서도. Kindness. 네.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죠. 네. 아마 그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겁나 19금입니다. 혼자 보셔야 돼요. 그 영화 진짜 좀 괴랄합니다. 네. 아, 쉽게 그래요? 추천을 하기 좀 네. 어렵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네, 카인드하고. Kinds of Kindness. 네. Kindness라고. 아. 그리고 엠마 스톤도 가여운 것들 여주인공이었고. 그렇죠. 아. 썼던 배우들을 계속해서 페르소나로 좀 쓰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 그 전작에서 엠마 스톤이 이미 한 4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네. 단편 영화까지 포함을 해서. 아하. 그래서 아마도 이제 페르소나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작품이 그리고 사실은 CJ ENM이 깊게 좀 관여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관여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작하로 실제로 참여한 작품이에요.
CJ ENM이 네. 왜냐하면 지구를 지켜라 자체가 CJ ENM에서 제작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 리메이크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 네. 누구지? 그 기생충 상 받을 때 같이 올라갔던 그 CJ 이미경? 여자 아, 회장님 네네네. 그분이 아. 한 거예요. 그죠. 아, 진짜 네. 큰 손이죠, 진짜로. 그쵸. 아, 그 사람. 네. 여튼 부고니아가 보신 거죠? 아저 이것도 아직 국내에서 공개가 안 됐고요. 아이고 본 우리 거는 지금 뭐. 다 안 보고 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왜냐하면 근데- 이 작품도 근데 이런 보기 전에 거예요. 이렇게 때려 상상하는 네. 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어로 상영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영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부고니아 뭐 화제작이고 그다음에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아니면 본 건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왜냐하면 영화제라는 게 아.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특히나 부국제 정도 되는 규모의 영화제는 그 뒷북으로 상영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들이 사실은 200여 편이 넘지만 그 중에 거의 80편은 90여 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예 프리미어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라는 건 뭐냐면 국내 최초가 아니라 전 세계 최초 작품을 그 정도 되는 역시나 겁니다. 위상이 진짜 네. 그쵸.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부국제가 우리가 이제 국내 영화제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아시아 최대 영화제라는 건 사실 그만큼 네.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추천해 주실 게 물론 많이 준비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한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한 2개 정도만 더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뭐 이 작품도 아마 국내에서 조만간에 개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운드 오브 폴링. 폴링? 예, 이거는 월드 시네마 섹션에 이제 포함된 작품인데 예. 이제 월드 시네마 섹션은 뭐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은 영화를 우리가 초빙한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작품은 올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마샤 실린스키라는 독일 감독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장편 영화로는 두 번째 작품이고요. 원래는 칸에서 처음에 경쟁 부분 작품 초청작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영화가 하도 좋아서 아, 결국 경쟁으로 이 영화를 올린 거예요? 경쟁 올렸다는 얘기가 있고 오. 심지어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보자면 한 지역을 배경에 두고 있는데 예. 각기 다른 시대에 내 여성을 이제 조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공간은 똑같고 지역은 똑같은데 시대가 다른 어떤 여성상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실험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형식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비가 특이하네. 거의 정사각형이네. 네. 하여튼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네. 영화 요거 아마 좀 볼만할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정도만 더 해주시면 일단은 뭐 방금 제가 추천작 같은 기준은 좀 그래도 영화제 오셨으니까 이 작품들을 보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좀 대중적으로 좀 그래도 볼만한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검증된 작품이라면 네. 제 기대작으로 좀 분류한 작품이 몇 개가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영화제 가면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네. 그냥 영화제에서 사실 이미 예매창이 열렸고 대부분 화제작들은 다 거의 매진됐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볼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영화제 가면 네. 개봉하지 않을 것 같은 작품들을 좀 찾아가 보긴 하거든요. 국내 개봉, 정식 개봉 안 할 것 네. 같은 거.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작품 중에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 영화가 이 국적의 영화가 아마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싶은 작품이 있어요. 안 될 것 같다. 저는 기대작 국보. 이상해 감독님 작품이다. 네. 이 작품이 지금 사실 일본에 대흥행을 했죠. 난리 났죠. 네. 국 뭐요? 국보라는 말 국보입니다. 네. 국보 13호 할 때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무형 문화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가부키 네. 무대 지금 예고편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약간 야쿠자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네. 길거리 생활하다 하던 저 남자 주인공이 유명 가부키 집안의 양자로 입양이 되죠. 가부키 집안에. 네, 근데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알겠지만 저 요시자와 료라는 배우가 일본에서 지금 제일 핫한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로 핫한데 이제 미모로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가부키 집안의 양자, 적통 양자가 있는데 걔랑 이 경쟁 관계를 그리면서 또 예술 혼을 불사른 얘기인데 그 저 배우가 이제 가부키 무대 안에서는 여장 남자 여자 역할을 해요. 온나카타라고 이제 그 미모와 의상과 그 가부키 무대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재현했다고 해서 일본 내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고 맞아요. 그래서 일본은 보통 그 만화 원작 영화들이 주로 흥행 원탑 먹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사 영화 중에서는 저게 역대 2위인가 아마 맞아요. 아, 해서 그래요? 엄청 흥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상일 감독의 맞아요. 영화기도 하니까. 네. 사실 이상일 감독이 원래는 제일 조헌인 출신 네.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출신 성분이 복잡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전에 뭐 악인이나 분노처럼 일본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건드리는 작품들도 많이 했고 굉장히 좀 훌륭한 감독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이 작품도 보면은 그냥 약간 예전에 결은 좀 다를 것 같지만 네. 묘하게 좀 장국영 씨가 주연했던 태양별이 같은 작품이 좀 생각이 나고 저도 그 생각 나네. 그 가부키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의 전통 뭐 문화 정도로 생각하지만 진짜 명문가가 아니면 가부키 배우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부키 배우를 한다는 건 그 집안 대대로 대단히 뼈대 있는 집안의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거의 귀족 네. 취급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가 야쿠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가부키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분명 느끼는 측면이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첨예하게 건드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도 사실 제가 추천작으로 꼽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고요. 네. 아, 정말 우리 신 기자님은 영화를 엄청 많이 네. 보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약간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요? 덕분에 그래도 국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예. 자, 그럼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티켓이 화제작들은 거의 다 이제 매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의 다 매진됐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아직도 그래도 예매창을 찾아가서 이제 보시면 네. 이제 공식으로 예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시면 그래도 빈자리가 곳곳에 있긴 할 거예요. 취소표, 네, 광클해야죠. 네. 그 당일 취소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노리셔야 되고요. 근데 거기 뭐 제가- 헌팅 포차 같은 건 없어요? 저게. 일단은 글쎄요. 헌팅포차는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 아, 부산 부산에도- 국제영화제 하면 있죠, 부산에 있죠. 많이들 몰리실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아, 이게 있어요. 실용적인 정보들 좀 드려야죠. 국제 영화제에서 진짜 운영하는 실용적인 헌팅 정보. 폭차는 없겠죠. 없겠지만 부산 국제영화제 공식 아, 헌팅 포차는 오피셜. 없다. 네, 없겠죠. 아, 그거는 이제 그래요? 뭐 사회적 문제될 수도 있고. 근데 네. 이런 대도시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해운대 인근이잖아요. 해운대 가세요. 해운대가 네. 정말 자유의 땅입니다. 아, 그래요? 아, 거기 술 팔아요? 해운대가 굉장히 좋다. 해운대 정말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면 뭐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국제 헌팅 폭차 페스티벌 같은 거 하나 뭐 개최를 하셔가지고 헌팅 이렇게 야심이 있으시면 그 부국제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아, 뭔가- 부산국제영화제 기에 맞춰서 해변에다가 네, 하루 정도 개막식 하회를 한번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 거기 뭐 무슨 남포 피날레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 그럼 뭐예요? 이 피날레가 뭐냐면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해운대를 중심으로 거점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근데 원점은 남포동이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 시 전체의 전국구적인 행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로 어느 순간 논의가 됐고 아. 남포동에서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합니다. 아. 예전에 해운대 위주로 좀 했던 행사들을 네. 남포동과 좀 분산을 시켜서 거기서도 영화제 분위기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해운대와 남포동의 거리가 좀 가깝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이동 시간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 예전에 한쪽으로 좀 많이 홀리면 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행사가 취지가 커지고 이제 규모도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행사의 어떤 규모를 만들려고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파티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러면? 네. 이제 일단은 유명한 배우분들이나 작가분들 어. 그리고 감독분들이 가서 실제로 거기 무대에서 이런 토크 같은 걸 하고 아, 이제 그래요? 그 관객들을 만나서 뭘 진행하는 행사도 하고 음. 아무래도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또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희귀하잖아요. 영화 팬들 입장에서도 이제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영화적인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기회에 접점이 생기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영화제가 좀 장기적으로 영화제를 좀 길게 지속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매우 어렵다면서 제작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제작 편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왜냐면 영화제야말로 영화 팬들이 모이는 일종의 코어 같은 장소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있지만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장이 네.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음료로 지정될 예정인 음료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미베리 리치 골드라고 아, 있습니다. 네네. 오미자가
굉장히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거.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가요 혹시? 지금 들고 계신 게 아하. 바로 오미베리 리치 골드인데 네네. 오미베리는 사실 그냥 물에 타 드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원액을 떠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역시 탄산수에 타 드시는 게 아닌가. 진짜 맛있네요. 네. 네. 뭐죠? 신행 기자님 어떤 왜, 이유죠? 왜 터진 뭐에서 거예요? 터지신 신혜영 거죠? 기자는? 빨리 고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이게 좀 섞어야 되는데 네, 원액을 드셨구나. 콧구멍으로 먹었어요. 아. 지금 훅 들어왔네. 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음 그다음에 탄산수를 준비하고요. 요 위에다가 오미베를 살짝쿵 이렇게 흘려줍니다. 네. 근데 진짜 맛있네요. 색깔부터가 이미 영롱한 빨강색 네. 이렇게 타주시면 자, 요 정도 농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계량컵이 있어요. 또 원액 얼만큼 넣으세요? 또 뭐 탄산수 얼만큼 넣으세요? 요거까지 아마 선물 세트에는 같이 들어가는데 요 오미베리. 아, 시원한 맛. 네, 이거 또 이렇게 상큼한 맛.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싼 맛이 나요. 아, 싸지 않은 맛. 네, 비싼 맛. 내 몸에 뭔가 선물해 주는 맛. 네. 네. 네, 커피숍에 가도 진짜 비싸게 받는 맛. 그 맛이 아, 납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오미베리보다 오히려 오미자 원물을 20%를 더 채웠습니다. 사실 보통 요즘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점점 저 제품 저 과자도 빼는데. 줄이고 과자 용량 줄이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여기는 더 늘렸다는 거 20%를. 예, 그래서 더 진한 오미베리 맛있네요. 리치 골드 이렇게 이제 1리터짜리 요게 있고요. 진짜 부국제의 공식 음료인가요? 요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잠깐만. 그럴 리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래요? 장르만 공식 음료 정도로. 네. 네. 아, 이거 뭐 충분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탄산수에 타면 되는 거고요. 풍성한 한가위에 어울리는 구성으로 이렇게 이제 진짜 오미베리 리치골드 2병이 딱 있고 그 가운데 텀블러 이렇게 딱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고급지거든요. 너무 훌륭하네요. 아니 너무 감동적인 맛인데. 맛이? 왜냐면 제가 오미자를 여름에는 항상 내려서 먹어요. 그냥 찬물에다가 건 오미자를 오래 하루 정도 두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맛이랑 오미자 다르지. 차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진한 맛을 내지는 못했는데 이거 굉장히 훌륭하네요. 아, 그렇게 내려서는 네. 이 맛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네요. 요거는 그 콜드 브루 추출 방식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발효취가 나지 않는. 오미자 발효할 때 발효할 때 그 있습니다. 피키한 냄새 날 수 있는데 그걸 네. 이제 완전히 잡아버렸죠. 네, 그래서 오미베리 리치골드 2세트 구매 시 5% 할인, 3세트 구매 시 10% 할인. 왜 할인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만큼 이미 마진율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가격 부담도 좀 낮추고 감사한 마음을 올리는 오미베리 리치골드 효정원의 오미베리. 요거는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가격으로 가장 고마운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 가을 겨울 하여튼 시원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미자 몸에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민용준 평론가님, 민준용 평론가님, 네. 네. 이제 부산에 월요일쯤 아마 내려가실 것 같다고요. 뭐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특별히 영화에 대한 그렇게 사랑이 많지는 않으실 이거 모양이에요. 써야겠다는 생각은 안 보이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약간 금요일, 토요일에 좀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물렸는데 아니 영화 평론가잖아. 이거 일이잖아. 가장 큰 일인 거 아니었나 봐. 네, 1년 중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이거?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쿨합니다. 예, 영화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 개인 일정인데 심각한 일정이신 것 같아서 더 못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일정이 더 중요한 우리 민용준. 아니, 민용준이었죠? 네, 배용준의 용준. 네. 아, 민준용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지? 민준용. 문준용이랑 문준용이랑 헷갈리신 헷갈리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문준용.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이름? 죄송합니다. 아유. 민용준 영화 평론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네, 오미자가 다네요. 네. 오미자 자체가 약간 단맛이 나죠. 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영화 사랑하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최은경 기자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는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 토론 등등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늘어졌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알차게 밀도 있게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